자, 그러면 SPC라는 사이트를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들 레이아웃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 구조라는 건 뭐냐면 지금 메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메뉴가 주어진다 했을 때 내가 이 메뉴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냐,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메뉴를 만들어내겠냐, 뭐 그걸 구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메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메뉴를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겠냐,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감싸야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보통 뭐라고 해요? 헤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더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헤더로 감싸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더로 감싸 준 다음에 요거를 안쪽에다 감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너라는 이름으로 감싸 가지고 작업을 해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왼쪽 오른쪽에 얘를 컨테이너로 작업해야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로 작업한 거긴 하지만 지금 얘를 따로 컨테이너 너비를 줘가지고 작업한 건 아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구조를 확인할 때 여러분들 개발자 도구는 잘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헤더라는 게 제일 있고, 바깥쪽에 헤더라는 게 있죠. 헤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div가 있는데, div가 지금 이제 헤더 안쪽에 이너로서, 랩, 컨테이너로서의 역할을 지금 얘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비가 있진 않아요. 높이 정도만 있고, 너비가 있진 않습니다. 즉, 이 헤더한테 패딩을 줘가지고 지금 작업을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헤더 자체한테 이제 패딩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헤더한테 패딩을 주지 않고 헤더 랩 안에다가 패딩을 주고 이런 식으로 준 상황인데,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감싸는 녀석이 필요하고, 그러면 정확하게는 감싸는 이너 안에 여기서 패딩을 줘가지고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여백을 늘려준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뭐예요? 로고 들어가는 공간, 그 다음에 메뉴 들어가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요거를 묶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SPC 같은 경우는 뭐 얘를 헤더 레프트, 뭐 헤더 가운데, 헤더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메뉴만 가운데로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얘네들 요소들을 두는 방법이 있다 했죠. 뭘 주면 된다? 이 감싸고 있는 녀석한테 justify 컨텐츠 스페이스 비트윈을 주면 됩니다. 스페이스 비트윈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가운데가 이제 이 적절하게 간격을 벌린다 했죠. 그래서 스페이스 비트윈을 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자, 레이아웃을 잡아야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헤더라고 쓰겠습니다. 헤더. 근데 저는 여기다가 div를 쓰고 사이트 랩이라고 쓸 거예요. 사이트 랩. 자, 사이트 랩이라는 거는 사이트를 전체 감싸는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헤더라 쓸 건데 탑바라고 쓰겠습니다. 헤더 탑바. 그 다음에 div 쓴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탑바에 자, 언더바 이너라 쓸 거예요. 자, 벤 방식을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탑바에 이너다. 그러니까 탑바 안에 종속되어 있는 이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일단 탑바한테 뭘 줘야 되냐면 높이를 줘야 되거든요. 높이가 아니라 배경색을 줘야 됩니다. 자, 저희는 우리 테일인트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흰색 화면 보고 배경색이 흰색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배경색은 트랜스페어런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탑바는 기본적으로 하얀색이라는 배경색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BG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화이트라고 부여해주면 배경색을 기본적으로 화이트를 갖습니다. 자, 근데 이 SPC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10.5 RM이 요 헤더의 높이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REM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주게 되면 제가 1 REM이 뭐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자, 1 REM은 16픽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왜 그렇죠? 왜냐면 ASML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폰트 사이즈가 몇이다? 16픽셀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REM이라 했을 때 ASML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폰트 사이즈가 16픽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 REM을 부여했을 때 그게 16픽셀로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10.5 REM이 돼버리면 10.5 REM은 뭐예요? 거의 160픽셀이란 말이에요. 근데 160픽셀 같진 않아 보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 탑바 이너한테 높이를 한번 줘볼 건데, 여기다가 탑바 이너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라 칠하고 여기다가 높이를 10.5 REM이라고 이렇게 줘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주면 높이가 굉장히 커요. 그죠?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죠.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ASML 폰트 사이즈를 16픽셀로 두고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개발자 도구 열어가지고 정확하게 딱 보게 되면 얘네들이 폰트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보시면 폰트 사이즈를 뭐 맥스 위드 1440픽셀 이하일 때는 54%, 그 다음에 1680픽셀 이하일 때는 뭐 56%, 1800픽셀 이하일 때는 뭐 58%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별표해가지고 1.6 REM이 이런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 또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체 폰트 사이즈를 지금 뭐한다? 1.6 REM으로 두고 1.6 REM으로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REM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ASML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폰트 사이즈가 16픽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절대 사이즈가 아니라 상대 사이즈거든요. 상대 사이즈.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사이즈가 상대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ASML의 폰트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폰트 사이즈를 1REM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니면 10픽셀을 써보시죠. 10픽셀. 자, 10픽셀이라 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DIB한테 폰트 사이즈를 자, 폰트 사이즈를 자, 줘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자, 여기다 1REM으로 줬어요. 그러면 이 DIB가 가지고 있는 폰트 사이즈는 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픽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1REM은 얘가 지금 ASML의 폰트 사이즈가 10픽셀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폰트 사이즈는 10픽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든다 했을 때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그 각각의 모든 요소를 뭐 사이즈라든지 너비라든지 높이를 여러분의 픽셀을 따로따로 줄 필요 없이 ASML만 변경을 해주면 요 녀석들이 어쨌든 REM을 기준으로 위해서 REM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ASML이 사이즈가 줄어들면 그거에 맞게, 즉 ASML의 폰트 사이즈가 줄어들면 그거에 맞게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응형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얘는 1.6 REM이라고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1.6 REM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전체 위에다가 자, ASML에다가 폰트 사이즈 1.6 REM. 자, 그러면 1.6 REM을 이런 식으로 반영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10배를 10.5 REM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크기에 지금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사실 줘야 되는 거는 이렇게 1.6 REM을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폰트 사이즈를 얼마큼 가지고 있냐면 전체가 지금 이렇게 1600인데 제가 이걸 떼볼게요. 이거를 별도로 뗐어요. 자, 별도로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헤더를 딱 보게 되면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 폰트 사이즈를 얼마나 되어 있냐면 62.5%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62.5%의 폰트 사이즈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2.5%에서 지금 별표 1.6 REM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전체 폰트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62.5%, 즉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별표 해가지고 여기에 뭐 폰트 사이즈가 뭐 1.6 REM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ASML을 이런 식으로만 반영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ASML뿐만 아니라 바디도 마찬가지로 62.5%라고 이렇게 반영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0.5 REM은 이 녀석 대비해가지고 10.5 REM이 높이만큼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높이를 잡아준 다음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식 요소가 높이가 있을 때 그게 부모의 높이로 작용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탑반에 실제로 높이가 있진 않지만 이 안쪽에 있는 이너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얘도 높이가 생성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일단 레이아웃을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보더 바텀을 칠할 거예요. 보더 바텀을 1픽셀, 그 다음에 RGBA 줘가지고 여기다가 0,0,0,1이라서 그냥 쓸게요. 1.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자, 보더 바텀을 칠해놨기 때문에 RGBA,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지워버렸죠? 그죠? 자, 하이트가 10.5 REM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경계선을 보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한 0.1이라고 0.3이라고 이렇게 칠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헤더가 레이아웃이 완성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작업한 게 뭐예요? 헤더의 레이아웃을 잡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